네, 안녕하세요. 밀크티 고등 민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6월 학평 생명과학 1에 데뷔하는 고2 학생들을 위해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자, 중간고사 끝나서 놀고 싶고, 그죠? 쉬고 싶고 할 테지만, 여러분들 또 이제 기말고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수능 날이다. 아직 1교시 끝난 거죠. 그죠? 아직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능 끝난 것처럼 그렇게 또 놀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기 이전으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노는 것도 딱 시간 정해서 놀고 다시 계획적으로 이제 기말고사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는 자, 뒤처진 기초 과목 학습 보충의 기회다. 시험 임박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공부하기에 바쁘죠. 근데 지금 시기에는 아직 시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개념들을 보충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밀크티 여러 강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생님 영상에서는 밀크티의 여러 이제 강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6월 1일에 바로 모의고사 전국 연합 평가가 있습니다. 자, 수능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여러분들 내년에는 여러분들 또 수능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때 어떤 과목을 응시할지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구가 선택했다고 해서 막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3월 달에 본 모의고사는요, 통합과학 범위, 고1 때 배웠던 범위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 1의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학교 중간고사 학습 내용과 연계된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공부하기 좀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보다는 이제 까먹은 내용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출제 범위를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출제 범위는 3단원, 3단원에 세 번째 소단원이 있어요. 항상성 유지. 거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질문할 법한 것들을 가지고 Q&A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학력평가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인데 굳이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냐?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죠. 학평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내신 준비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자, 기말고사 이제 볼 거잖아요. 자, 기말고사 내신 범위와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학교마다 물론 좀 진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3단원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중복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여러 선생님들이 합숙하면서 여러 번 검토하면서 다듬은 문제, 즉 우수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부족한 개념들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요 두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시파. 자,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학평이죠. 내가 학교에서는 비록 뭐 하위권일지라도 전국에서는 잘하는 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 선택 과목 선정에 그리고 대비에 도움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내가 잘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수능에서는 물론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점수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신 대비와 학평 과탐이죠. 공부법은 별개인가요? 둘 다 대비하기 너무 벅찬 것 같다.
우선 학평은요, 범위가 누적되면서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문제 해결력 위주로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런 유형들 중에는 이제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런 문제 유형들이 주로 나오고, 내신 문제는 범위가 짧다 보니까, 범위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20문제 이렇게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좀 지엽적이죠. 그리고 교과서마다, 물론 큰 이 줄기는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는 꼭 내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과 또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와 학평 공부는 물론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자, 과학은 내신과 학평 문제 차이가 크지 않아요. 주로 학교에서 이제 출제할 때에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기출된 것들을 일단 놓고 그 다음에 보기를 좀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가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사실 새로운 문제를 좀 창조해내기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기출된 문제들, 검증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밀크티 내신 수능 대비 강좌를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 수준별 강좌죠. 세 번째, 과탐은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니까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많이 풀수록 좋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한 2, 3년 전에 어떤 수능 문제가 나왔었냐면 추운 곳에 갔을 때 내 체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 나왔거든요. 당연히 추운 곳에 가면 내 체온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 계속적으로 내 시상 하부에 저온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때 체온이 오르는 그런 그래프 자료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출제를 했어요. 학생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막 외운 학생들은 수능 때 저온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온도가 오른다. 이걸 너무 외워버려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 없는 문제풀이는 오히려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밀크티 강좌 중에서 AI 암스트롱 강좌, 요게 이제 암기 과목 또는 뭐 개념 복습할 때 굉장히 좋은 강좌들이 모여 있습니다. AI 암스트롱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과탐 생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뭔가요? 그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면 4단원 유전 파트가 어렵다. 물론 이번 모의고사에는 4단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4단원 자체 소개를 잠깐 드리면 나중에 수능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4문제가 어려운 킬러 문제예요.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30분 제한이지만 그 안에서 이 킬러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3단원에서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3단원 7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많게는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시간을 줄여 놓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4단원 유전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결정짓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 6평 범위에서 3단원 항상성 유지까지 시험이 나오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생명과학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 4단원이니까. 그래서 시간은 부족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굳이 얘기하자면 근수축 문제, 그렇죠? 그리고 흥분의 이동 관련 문제. 수능에선 여기가 이제 뭐 준킬러 이상, 준킬러 또는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긴 한데 지금 유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6월 평가에서는 이제 킬러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그래프라든지 표로 어떤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개념들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빨리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죠? 근수축, 흥분의 이동, 이 킬러 문제,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 요 대비를 좀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저는 국영수에 치중하기도 급해서 아직 과학 공부를 못한다. 과포자가 될까 걱정이다. 자, 과탐은요, 국영수에 비해서 범위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밀크티의 원픽 짤강 강좌 있죠. 5분, 3분, 1분 이렇게 짧은 강의들을 여러분들 틈틈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쌤이 6월 모의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밀크티에서 이제 학평 대비 콘텐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빈출 유형 트레이닝,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연습시켜주는 그런 강좌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미나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